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고 커피포트에서는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다. 로비 한쪽에는 장기판이 놓여 있었고 검은 돌과 흰 돌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. 자, 오늘은 누가 이기나 한번 봅시다. 80대의 이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. 그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했다. 꼿꼿한 자세, 정확한 말투, 그 하나하나에 질서가 배어 있었다. 맞은편에는 박 노인이 앉았다. 그는 오랜 시간 건설 현장과 노동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다. 거친 손, 투박한 말투 속에 사람 냄새가 가득했다. 이번엔 제가 먼저 둘게요. 탁! 장기알이 판 위에 놓였다. 두 노인은 오늘도 유쾌하게 한 판을 시작했다.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진지하게 술을 고민했다. 박 선생은 성격이 급해. 평생 현장에서 일하셔서 그런가? 급한 게 아니라 빠른 거죠. 어르신은 하나하나 따지시네요. 따지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거지. 세상은 질서가 있어야 해. 복지관 안은 평화로웠다. 다른 어르신들도 TV를 보거나 차를 마시거나 체조를 준비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.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두 노인은 감사 인사를 건넸다. 이게 하루의 낙이에요. 그러게, 이렇게 평화로운 아침이 제일 좋지. 하지만 그날 장기판 위에 돌보다 더 무거운 이야기가 오르기 시작했다.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평화로운 아침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. 장기를 두던 중 이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. 요즘 뉴스 봤어요? 나라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. 정말 답답해 죽겠어. 순간 박 노인의 손이 멈췄다. 그는 장기알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.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.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나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. 많은 게 달라졌잖아요. 이 노인의 표정이 굳었다. 그건 젊은 사람들 말만 듣고 하는 소리지. 그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요. 아니에요, 어르신. 세상은 바뀌어야 해요. 예전처럼만 살 수는 없잖아요. 시대가 달라졌어요. 말이 오고 가며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. 주변에 앉아있던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. 복지관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. 나 같은 세대는 그렇게 안 배웠어. 질서와 원칙이 있어야 나라가 서는 거야.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. 그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. 이 노인이 손으로 탁자를 쳤다. 커피잔이 흔들렸다. 당신은 뭘 안다고 그래요? 평생 현장에서만 일하셨으면서. 그럼 어르신은 뭐 잘했어요? 책상에 앉아서 서류나 보셨으면서. 순간 장기판이 덜컥 뒤집혔다. 흰 돌과 검은 돌이 바닥에 흩어졌다. 찰그랑 돌이 구르는 소리가 복지관 전체에 울렸다. 복지관이 얼어붙었다. 모두가 두 노인을 바라봤다. 직원들이 급히 달려왔다. 어르신들, 제발 진정하세요.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여전히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. 평화롭던 아침은 한순간에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. 두 사람은 얼굴을 붉히며 서로를 노려봤다. 숨소리마저 거칠었다.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야.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기만 하니까. 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. 평생 지켜온 신념이 무시당하는 것 같았다. 뭐라고요? 그럼 당신은 뭐 잘했어요? 꽉 막혀서 새로운 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. 박 노인도 물러서지 않았다.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. 말이 주먹처럼 오갔다. 이 노인이 손으로 책상을 세게 쳤다. 쾅! 커피잔이 넘어지며 갈색 액체가 흘렀다. 그만하세요. 직원 두 명이 급히 달려와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다. 다른 어르신들은 멀찍이 물러나 불안한 눈으로 지켜봤다. 어르신들, 제발 진정하세요. 여기가 어디예요? 하지만 두 노인은 여전히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쏘아봤다. 이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. 다시는 저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. 그는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. 박 노인도 고개를 확 돌리며 말했다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저렇게 고집불통인 사람은 처음 봤어요.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같은 복지관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았다.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, 체조 시간에도,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. 시선이 마주치면 고개를 확 돌렸다. 한쪽이 로비에 있으면 다른 한쪽은 2층으로 올라갔다. 그 싸움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었다. 그것은 평생 살아온 삶에 대한 자존심이었고 쉽게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가 되어 있었다. 복지관의 평화는 깨졌고 두 노인의 마음 사이에는 높은 벽이 세워졌다. 일주일쯤 지났을까? 복지관에서 작은 체육대회가 열렸다. 이 노인은 한쪽 구석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다. 참가하고 싶지 않았지만 직원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었다. 운동장에서는 어르신들이 공 던지기, 윷놀이를 하며 웃고 있었다. 박 노인도 그 안에 있었다. 그때였다. 박 노인이 쓰러진 깃발을 세우려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. 넘어질 듯 휘청였다. 아!
순간 이 노인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.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쭉 뻗었다. 조심하세요. 두 손이 맞닿았다. 박 노인의 팔을 잡아준 것은 이 노인이었다. 잠시 정적이 흘렀다.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봤다. 일주일간 쌓인 벽이 그 순간 흔들렸다. 괜찮으세요? 예, 고맙습니다.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 한마디에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. 그날 오후 직원이 조용히 두 사람을 로비로 불렀다. 따뜻한 차 두 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. 어르신들, 이제 화해하실 때도 됐잖아요. 세상에 완전히 같은 생각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. 다를 수 있죠. 이 노인이 조용히 차를 들었다.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. 그땐 내가 너무 흥분했어요. 미안했습니다. 박 노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. 저도요. 어르신 말씀이 다 틀린 건 아니었어요. 다만 저는 다른 길을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.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.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다. 내일 장기 한판 할까요? 좋습니다. 이번엔 제가 이길 겁니다.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웃었다. 벽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지만 작은 문이 열리고 있었다. 그날 이후 두 노인은 다시 장기판 앞에 앉았다.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. 장기 이야기가 길었고 정치 이야기는 짧았다.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게 된 것이다. 자, 이번엔 제가 이겨도 화내지 마세요. 박 노인이 장난스럽게 말했다. 허허, 그래요. 생각이 다른 것도 나름 재미있지 뭐. 이 노인이 여유있게 웃었다. 예전 같았으면 불가능한 대화였다. 장기를 두다가도 이따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. 어르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? 글쎄, 내가 살아온 시대가 그랬으니까. 박 선생은요? 저도 비슷해요. 제가 겪은 일들이 저를 만든 거죠.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.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었지만 다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다. 복지관 안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피어났다. 다른 어르신들도 안심하며 두 사람 곁으로 모여들었다. 어르신들 화해하셔서 다행이에요. 우리 복지관이 다시 평화로워졌네요. 직원들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봤다. 어느 날 오후 복지관 문 앞에서 이 노인이 말했다. 박 선생, 내일도 나올 거죠? 그럼요. 이제 장기 복수전 해야죠. 어제 진 게 억울해서요. 허허, 좋아요. 내일 보시다. 두 사람의 뒷모습이 나란히 복지관 문을 나섰다. 석양이 그들의 어깨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다. 생각은 여전히 달랐다.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를 것이다. 하지만 그 다름 속에서도 사람의 온기는 같았다.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함께 웃을 수는 있었다.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. 복지관의 아침은 다시 평화로워졌다. 장기판 위에는 검은 돌과 흰 돌이 가지런히 놓였고 커피 향이 은은히 퍼졌다. 다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.